어젯밤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벽녘 나스닥이 무려 2.87% 급락하며 기술주 전반에 냉기가 감돌았고 S&P 500과 다우존스 역시 각각 2.06%, 1.62% 하락했죠. 달러 인덱스가 0.39% 오르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 와중에도 금은 소폭 상승했으나 원유는 5.48%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런 글로벌 하방 압력 속에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공포탐욕 지수는 8점으로 익스트림 피어 단계를 나타내며 어제보다 더욱 쪼그라들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대장주들은 선방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01% 상승하며 66,617달러 선을 유지했고 이더리움도 1.99% 오르며 굳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플마저 0.05% 소폭 상승하며 눈치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죠. 특히 bit마인 207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뉴스는 기관들의 꾸준한 저가 맷집을 시사하며 비트코인의 압축된 가치평가가 주식 대비 하방 위험을 줄여준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줍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RBC 캐피탈 같은 곳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상황 속에서도 암호화폐는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걷는 모습입니다. 당분간은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 여부와 기관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이는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시나리오일 뿐 시장 대응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거래량 20위 스토리 브리핑입니다. 스토리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790원, 약 0.38%의 미미한 상승 흐름이지만 실제 속내는 매우 복잡합니다. 기술적으로는 확실한 하락 우위 구간으로 MACD 히스토그램은 마이너스 영역에서 몸집을 불리며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RSI는 11.3, 스토캐스틱 K는 2.9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며 과매도 끝판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볼린저 밴드 폭은 56%나 확장되어 현재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방향을 탐색 중임을 시사합니다. 한마디로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상황이죠. 현재 스토리는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마이너스 5.6% 이격도를 보이며 침체 구간에 깊숙이 들어섰고 20일 이평선과 비교하면 무려 마이너스 24.4%나 크게 하회하고 있어 강력한 평균 회귀 압력이 예상됩니다. 52주 저점 부근에 위치한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도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코인마켓캡의 최신 뉴스에서는 스토리를 두고 암호화폐 시장의 고전적인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으며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잠재력에 가격이 매겨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기대와 현 가격의 괴리가 크다는 방증이겠죠. 지금 스토리는 저평가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강력히 보내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라인 752원을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 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해볼 시점입니다. 만약 성공적인 반등에 나선다면 1차 저항 라인인 1338원까지의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마이너스 2.87% 급락하는 등 글로벌 시장의 하방 압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 시점을 서두르기보다 지지라인에서의 확고한 반등 신호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종합하자면 스토리는 극심한 과매도와 높은 변동성 속에서 잠재적 반등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752원 지지선은 그야말로 생명선 같은 존재이며 이 구간을 지켜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되돌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OBV가 여전히 하락 방향을 유지하고 있고 MACD가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단순히 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진입하기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기술적 반등의 강도를 면밀히 살피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다이나믹한 상황이 언제쯤 균형을 찾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거래량 19위 온도파이낸스 브리핑입니다. 온도파이낸스 오늘 400원 선에서 2.04% 상승하며 8원 오른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나스닥이 2.87%나 급락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온도는 보기 좋게 선방하는 모습인데요. 기술적 분석 결과 현재 시장은 강력한 상승 추세에 진입했다고 판단됩니다. 거래량은 안정적이며 OBV 지표는 꾸준히 상승 방향을 유지하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한 점은 긍정적인 매수 신호로 해석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현재 온도파이낸스의 핵심 지지라인은 389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을 지켜내는 것이 단기적인 추가 상승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죠. 1차 저항 라인은 422원인데요. 이 구간을 시원하게 돌파해야 다음 레벨로의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RSI는 39.8로 아직 중립 이하 모멘텀을 나타내고 있고 스토캐스틱 역시 K값과 D값이 47.4로 동일하여 방향성을 확실히 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난 7일 동안 6.60% 상승하며 꾸준히 저력을 보여준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현재 가격대에서 422원의 1차 저항 라인을 강한 거래량으로 시원하게 돌파해준다면 추가적인 매수 심리 유입과 함께 다음 상승 레벨로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389원의 핵심 지지라인이 무너진다면 단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으니 포지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지지, 저항 라인의 의미가 더욱 커지겠죠. 기술적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RSI와 스토캐스틱은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탐색 중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실제 자산 토큰화라는 매력적인 내러티브를 등에 업고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7일간 6.60% 상승하며 저력을 보여준 것도 이러한 기대감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가격 예측은 그저 예측일 뿐, 오늘만 해도 일부 매체에서는 가격 하락을 넘치는 기사도 있었죠. 코인 시장은 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투자 결정도 반드시 본인의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래량 18위, 에이다 브리핑입니다. 에이다 차트를 보면 현재 371원, 24시간 동안 1.64% 소폭 상승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영단판입니다. RSI 27.0, 스토캐스틱 K 16.7로 과매도 구간을 뚫고 지나가는 중이죠. MACD 히스토그램은 마이너스 영역에서 오히려 확대되며 여전히 강한 하락 압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글로벌 시장에선 나스닥이 무려 2.87% 급락하며 암호화폐 시장에도 고스란히 하방 압력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다는 기술적으로 확실한 하락 우위라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가격대가 52주 저점 부근, 즉 역사적 저점 대비 14% 위치에 있어 저평가라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358원, 그리고 1차 저항 라인은 424원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거래량은 안정적이지만 OBV는 여전히 하락 방향을 유지하고 있네요. RSI와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구간을 가리키는 만큼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강한 하락 압력 속에서도 분할 매수 전략을 조심스럽게 고려해 볼 시점인 거죠. 하지만 MACD 히스토그램이 마이너스 구간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덜컥 매수보다는 358원 지지라인에서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여유롭게 접근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최근 7일간 에이다 가격이 5.70% 하락했다는 뉴스는 현재 시장 상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장 전반의 하방 압력을 반영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15시간 전 소식을 보면 카르다노의 스테이킹 역동성이 가격 분석에 흥미로운 함의를 제공한다고 하니 단순히 하락 일변도로 볼 수만은 없는 복합적인 상황인 거죠. 특히 비트코인이 2026년 11만 달러 이상을 예상한다는 예측 기사도 있었으니 에이다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선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이다는 지금 강력한 하락 압력 속에서 역사적 저점 부근에 과매도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기술적 반등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매력적인 지점이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하방 압력과 나스닥 급락 같은 글로벌 지표는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게 만듭니다. 358원 지지라인 사수 여부가 단기적인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반등 시 424원 저항 돌파 여부가 관건이겠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신중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거래량 17위, 칠리즈 브리핑입니다. 칠리즈 차트를 보면 현재 65원, 6.89% 상승하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사뭇 다릅니다. 나스닥이 2.87% 급락하며 전체 코인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도 칠리즈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은 플러스 구간을 확대하며 매수 심리가 활활 타오르고 있고 OBV 지표도 상승 방향을 굳건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평소 대비 4.4배 폭증한 거래량과 함께 RSI 65.1, 스토캐스틱 K 83.3으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현재 칠리즈 시장은 강력한 상승 추세라고 단정할 수 있지만 기술적 지표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단기 과열 구간이라는 경고음이 명확합니다. 5일 이동평균선 대비 무려 10.6%나 이격된 상태로 이는 평균 회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조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중기 관점에서 20일 이동평균선 대비 16.7%나 크게 상회하고 있어 조만간 되돌림 압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57원, 1차 저항 라인은 63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급격한 상승세를 좇아 무작정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RSI와 스토캐스틱 지표가 가리키는 과매수 구간에서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1차 저항 라인 63원 돌파 여부가 관건이며 이 구간을 넘지 못하거나 57원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단기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이동평균선과의 큰 이격도를 해소하기 위한 되돌림 압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승세보다는 견고한 지지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칠리즈는 5년 월봉 기준으로 여전히 하락 추세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의 단기적인 급등세는 큰 그림에서 보면 장기 하락 추세 내에서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월봉상 주요 지지선은 175원 부근으로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에만 현혹되기보다는 월봉 차트가 보여주는 장기 흐름을 인지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거래량 16위, 앵커 브리핑입니다. 앵커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8원대에서 1.19%의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32.5%로 크게 확장되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죠. RSI는 58.6으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나 스토캐스틱은 추가 방향성 확인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2.87% 급락하며 전체 코인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현재 강력한 상승 추세로 판단됩니다. 거래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OBV 역시 상승 방향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활짝 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앵커의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7원이며 오늘 가격인 8원이 1차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 구간에서의 흐름이 중요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8원 저항선 돌파 여부가 핵심입니다. 만약 강하게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뚫지 못하고 밀린다면 7원 지지선 방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기술적 지표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현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5년 월봉 기준으로는 안타깝게도 장기 하락 추세에 위치해 있으며 월봉 주요 지지선은 53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그림을 보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18시간 전 소식으로는 앵커 네트워크가 뉴라와의 RPCFI 파트너십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트래픽을 온체인 유동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토큰의 유틸리티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앵커는 높은 변동성 속에서도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이는 기술적 흐름과 긍정적인 파트너십 소식이 맞물려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하방 압력 속에서 이 상승 모멘텀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거래량 15위, 헤이엘사 브리핑입니다. 헤이엘사 차트를 보면 현재 92원에서 2.67%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RSI 21.2, 스토캐스틱 K12.0으로 과매도 구간에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거래량은 평소 대비 5.8배 급증하며 변동성 확대 국면임을 알리고 있고 20일 이평선 대비 11.3%나 크게 하회하고 있어 중기적인 되돌림 압력이 강한 상황입니다. 특히 나스닥이 2.87% 급락하며 전체 코인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불안정한 환경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장은 확실한 하락 우위로 진단되지만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현 가격이 52주 저점 부근, 즉 역사적 저점 대비 단 1% 위에 위치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90원이며 1차 저항 라인은 119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지선을 얼마나 단단히 지켜내느냐가 관건이겠죠.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해 보이지만 OBV 지표는 상승 방향을 가리키며 바닥 다지기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지표들을 종합해 볼 때 헤이엘사는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으며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시점입니다. 만약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90원 부근에서 확실한 지지 흐름이 확인된다면 1차 매수를 고려하고 119원의 저항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음 스텝을 밟아보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 급증에 따른 시세 변동성 확대 국면임을 인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헤이엘사는 매크로 환경의 하방 압력 속에서도 자체적인 과매도와 역사적 저점 근접이라는 기술적 반등의 기회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는 만큼 아직 급하게 달려들기보다는 분할 매수와 단기 지지선 확인을 통한 리스크 관리 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거래량 14위, 센티언트 브리핑입니다. 센티언트, 현재 28원 선에서 마이너스 0.35%의 소폭 하락세 속에 격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무려 30.4%까지 크게 확장된 것을 보면 현재 시장의 아드레날린 수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거래량마저 평소 대비 2.9배 급증하며 매수,
매도 양쪽의 힘겨루기가 치열한 모습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확실한 하락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2.87%나 급락하며 코인 시장에도 싸늘한 바람이 불고 있어 센티언트 역시 이러한 하방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술적 지표들을 더 깊이 파고들어보면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RSI는 32.7로 중립 이하 모멘텀을 나타내고 있고 스토캐스틱 K는 33.9, D는 25.7로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확인하기엔 이른 구간입니다. 하지만 OBV 지표는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누군가는 이 하락장에서 슬금슬금 물량을 모아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격은 52주 저점 부근, 정확히는 8% 위치에 있어 역사적 저점 대비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매매 전략입니다. 센티언트의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25원, 그리고 1차 저항 라인은 34원입니다. 지금 28원에 위치한 만큼 아래로는 25원 지지 여부가 단기적인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5원 지지라인이 뚫린다면 추가적인 하락폭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반대로 34원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단기적인 추세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성과 전반적인 하락 우위 분위기를 고려하면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25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34원 돌파 후 안착 여부를 확인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센티언트 코인 사기 관련 경고성 뉴스도 있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센티언트는 높은 변동성 속에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으며 핵심 지지선인 25원 테스트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52주 최저점 부근이라는 점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나스닥 급락과 같은 외부 악재, 그리고 확실한 하락 우위를 가리키는 기술적 지표들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현재는 물량을 섣불리 늘리기보다는 25원 지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거나 시장의 반전 신호가 뚜렷해질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더욱 유리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항상 변화무쌍한 시장 속에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거래량 13위, 롬바드 브리핑입니다. 롬바드의 현재 차트를 보면 544원에서 소폭 0.93%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볼린저 밴드 폭이 176.3%로 크게 확장되며 변동성이 극에 달한 모습입니다. RSI와 스토캐스틱 K 지표는 각각 1.4를 기록하며 확실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음을 알리고 있죠. 글로벌 시장 분위기는 조금 냉랭한데요. 나스닥이 무려 2.87% 급락하면서 코인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 확실한 하락 우위가 지배적입니다. 20일 이평선 대비 47%나 크게 하회하며 중기적인 되돌림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가격은 52주 최저점 부근, 즉 역사적 저점 대비 1% 위치에 머물고 있어 저평가 구간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여기에 어제 시즌 2 보상 토큰 언락으로 인한 매도 압력이 우려되었지만 동시에 30일까지 신규 스테이킹의 55%라는 파격적인 APY 보너스가 제공되며 매수세를 자극, 현재 가격을 지탱하는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롬바드의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122원, 그리고 1차 저항 라인은 1933원입니다. 현재 544원에 위치하며 과매도 지표들이 기술적 반등이 임박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저평가 구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섣부른 한방보다는 222원 지지라인을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 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해볼 만합니다. 다만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롬바드는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역사적 저점 부근에 자리하며 기술적 지표로는 반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토큰 언락과 고금리 스테이킹 보너스가 팽팽하게 맞서는 줄다리기 장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투자자분들은 나스닥 하락세와 같은 외부 악재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과매도 구간에서 오는 저가 매수 기회를 현명하게 포착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12위, 센트리퓨즈 브리핑입니다. 센트리퓨즈, 현재 256원에 거래되며 4.07%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MACD 히스토그램이 플러스 구간에서 더욱 확대되며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지만 RSI는 44.7로 아직 중립 이하 모멘텀을 가리키고 있어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볼린저 밴드 폭은 49.3%로 크게 확장되어 현재 시장 변동성이 매우 높은 국면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87% 급락하며 전체 코인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센트리퓨즈의 다음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현재 센트리퓨즈는 단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술적 지표들을 좀 더 날카롭게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포착됩니다. 5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무려 플러스 8.9%로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했으며
이는 평균 회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시점임을 알려줍니다. 20일 이평선 대비해서도 플러스 19.5% 크게 상회하고 있어 중기적으로는 되돌림 압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OBV는 여전히 상승 방향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핵심 지지 라인은 214원, 1차 저항 라인은 267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센트리퓨즈는 높은 변동성 속에서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글로벌 증시의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차 저항 라인인 267원을 돌파하며 견고하게 지지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구간을 넘어서지 못하면 214원의 핵심 지지 라인까지의 되돌림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센트리퓨즈가 고유 토큰 CFG와 엔포스 합의 방식을 통해 탈중앙화 금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차트가 보여주는 과열 신호와 글로벌 증시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거래량 11위, 온톨로지가스 브리핑입니다. 온톨로지가스 차트를 보면 현재 100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15.66% 급등하는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은 플러스 구간에서 힘을 더하고 있고 RSI 또한 57.2로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죠. 다만 거래량이 평소 대비 4.3배나 급증하면서 시세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2.87% 급락하며 전체 코인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분석 결과 현재 시장은 강력한 상승 추세로 판단되지만 이면에는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단기 5일 이동평균선 대비 이격도가 무려 플러스 9.9%에 달해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언제든 평균 회귀, 즉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현재 온톨로지가스의 핵심 지지라인은 94원, 1차 저항 라인은 97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며 스토캐스틱 K값이 74.9로 높은 만큼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요구됩니다. 이런 기술적 지표들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며 97원 저항선을 돌파하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 과열을 염두에 두고 만약 94원 핵심 지지라인이 무너진다면 빠르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중기적으로는 거래량 급증으로 인한 시세 변동성 확대 국면을 활용한 트레이딩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지표들이 상반된 신호를 보내는 만큼 더욱 세밀한 분석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장기적인 관점을 살펴보면 온톨로지가스는 5년 월봉 기준으로 여전히 하락 추세에 위치해 있습니다. 월봉 주요 지지선은 540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지만 현재 가격과는 큰 괴리가 있죠. 단기적인 강한 상승 모멘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라는 큰 그림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즉, 단기적인 수익률에 취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래량 12위, 카이트 브리핑입니다. 카이트 차트를 보면 현재 263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8.23% 상승했지만 기술적 분석은 확실한 하락 우위를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볼린저 밴드 폭이 50.2%로 크게 확장되어 시장의 변동성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국면임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너무 좌절하긴 이릅니다. RSI는 41.3, 스토캐스틱 K는 18.4로 이미 과매도 구간에 깊숙이 진입하며 기술적 반등의 씨앗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이트의 20일 이동평균선은 현재 가격보다 무려 17.5%나 아래에 위치해 있어 중기적으로 되돌림 압력이 상당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263원인 카이트는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238원 바로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으며 1차 저항 라인인 397원과는 꽤 거리가 있죠.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걸 보면 아직 매물 소화 과정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과매도 지표들은 슬슬 고개를 들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은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되는데요. 나스닥이 무려 2.87% 급락하며 글로벌 코인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트는 과매도 영역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볼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단, 볼린저 밴드 폭이 크게 확장된 만큼 변동성이 높은 구간이니 고수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카이트는 AI 에이전트 결제를 위한 첫 블록체인이라는 매력적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차트의 흐름에 집중하며 현명한 포지셔닝이 필요한 때입니다. 거래량 9위, 비트텐서 브리핑입니다. 비트텐서 차트를 보면 현재 47만 4,700원 선에서 마이너스 1.10%의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무려 58.7%나 확장되어 변동성이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RSI는 64.8로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 상승 추세는 견고해 보이지만 중기적으로는 되돌림 압력이 슬슬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현재 비트텐서의 핵심 지지라인은 42만 3,485원, 그리고 1차 저항 라인은 54만 7,831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이 사이에서 눈치 싸움을 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어제 나스닥이 무려 2.87%나 급락하면서 전체 코인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장의 압박 속에서 비트텐서는 단기 상승 추세를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듯 보이지만 OBV는 하락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핵심 지지라인인 42만 3,485원이 깨진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반대로 1차 저항 라인인 54만 7,831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새로운 상승 동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도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섣부른 판단보다는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근 3개월 만에 57% 폭등하며 제2의 XRP로 거론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비트텐서는 인공지능 생태계의 실질적인 유틸리티를 앞세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2026년 비트텐서의 평균 가격을 1,690달러 선으로 예측하기도 할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전망도 엿보이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인 높은 변동성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항상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며 현명한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거래량 8위, 도지코인 브리핑입니다. 도지코인, 현재 업비트에서 138원, 24시간 동안 0.73%, 딱 1원 오르는 아기자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 분위기는 조금 달라요. 나스닥이 무려 2.87% 급락하며 전체 코인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죠. 이 와중에 도지코인은 홀로 미약하게나마 상승세를 지키고 있네요. 차트를 냉철하게 뜯어보면 RSI 29.4, 스토캐스틱 K19.0으로 완벽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바닥을 긁는 수준이 아니라 바닥 넘어 지하 깊숙이 들어갔다는 시그널입니다. 거래량은 안정적이지만 재미있게도 OBV는 꾸준히 상승 방향을 유지하며 몰래 뭔가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확실한 하락 우위라는 진단이 지배적입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기술적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과매도 구간은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던집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132원, 그리고 1차 저항 라인은 149원입니다. 특히 현재 가격은 52주 저점 부근, 역사적 저점 대비 18% 위치에 있어 말 그대로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작정 뛰어들기보다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평가된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좀 더 큰 그림, 5년 월봉 차트로 시선을 돌려보면 도지코인은 안타깝게도 장기 하락 추세에 위치해 있습니다. 월봉 주요 지지선은 203원 부근인데 현재 가격을 감안하면 이 지지선을 회복하기까지는 꽤 긴 호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반등과 장기적인 추세가 엇갈리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도지코인은 나름의 버티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나스닥의 급락은 코인 시장 전반에 언제든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금과 원유가 소폭 상승하고 달러 인덱스도 오르는 등 혼조세 속에서 비트코인이 1%대 상승을 기록한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입니다. 한편 도지코인 자체의 뉴스를 보면 도지코어 개발팀이 전통적인 날짜 지정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매력을, 때로는 불확실성을 더하며 도지코인 특유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단기, 중기, 장기 시나리오를 짚어보겠습니다. 별표 단기 별표적으로는 과매도에 따른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132원 지지라인을 확고히 하고 149원 1차 저항선을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별표 중기 별표적으로는 149원을 넘어선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 하락 추세와 203원 월봉 지지선 회복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132원 지지라인이 뚫린다면 추가 하락 압력에 직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별표 장기 별표적으로는 5년 월봉 하락 추세라는 큰 그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3원 월봉 지지선 회복 없이는 본격적인 상승 전환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가격이 역사적 저점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줍줍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위험 관리에 유의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거래량 7위, 두들즈 브리핑입니다.
두들즈 차트를 보면 현재 5원에서 14.18%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대비 0.1배 수준으로 급감한 거래량은 현재 시장이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섰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RSI는 62.6으로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지만 스토캐스틱 K와 D가 51.3으로 같은 위치에 있어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2.87%나 급락하며 코인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두들즈는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아직은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아직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분석 결과는 현재 시장이 강력한 상승 추세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두들즈는 5원이라는 단기 핵심 지지 라인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이는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차 저항 라인 또한 5원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현재 가격대인 5원을 확실히 지지하며 거래량이 다시 유의미하게 늘어나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5원 저항 라인을 명확하게 돌파하고 안착한다면 다음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성과 현재의 낮은 거래량을 고려할 때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5원 지지 여부와 거래량 회복이 핵심 체크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거래량 6위, 솔라나 브리핑입니다. 솔라나 차트를 보면 현재 125,800원, 1.62% 상승하며 혼자 다른 길을 가는 듯하지만 MACD 히스토그램은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서 확대를 이어가며 강한 하락 압력을 외치고 있습니다. OBV 역시 하락 방향을 유지하고 있고 RSI는 30.4로 중립 이하 모멘텀을 보이며 과매도 구간에 발을 걸치려 하는 모습인데요. 나스닥이 2.87%나 급락하며 코인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이 가득한 상황에서 솔라나가 보여주는 이 미미한 상승세, 과연 반전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흐름일까요? 현재 솔라나는 확실한 하락 우위라는 냉정한 진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눈에 띄죠. 우리의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121,588원이고 1차 저항 라인은 141,552원입니다. 현재 가격인 125,800원은 아슬아슬하게 지지라인 위에 있지만 언제든 아래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어떠해야 할까요? 솔라나가 현재의 핵심 지지라인인 121,588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승 흐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차 저항 라인인 141,552원을 강하게 돌파하며 MACD 히스토그램이 플러스 전환되는 명확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스토캐스틱 K22.4, D12.5는 아직 방향성을 확실히 정하지 못한 채 관망을 요구하고 있으니 섣부른 진입보다는 지지선 확인 후 신중한 접근이 현명해 보입니다. 이런 기술적 약세 속에서도 솔라나의 펀더멘털에는 꽤나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습니다. 최근 21시간 전 뉴스에 따르면 솔라나는 새로운 암호화폐 자산 분류 체계에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는 중요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또한 기존 타워 BFT 및 프루프 오브 히스토리를 대체할 새로운 기술 업그레이드도 진행 중이라고 하죠. 이뿐만 아니라 홍콩 웹3 페스티벌의 블랙록, OKX와 함께 솔라나가 참여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단기적인 시장의 하방 압력 속에서도 솔라나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솔라나는 단기적으로는 MACD의 하락 압력, 그리고 나스닥의 급락으로 인한 시장 전반의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121,588원의 지지선 사수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상품 분류와 같은 긍정적인 펀더멘털 소식들은 솔라나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합니다. 단기적 약세는 분명하지만 이러한 내재적 강점들이 향후 반등의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기에 앞으로의 솔라나의 행보를 더욱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래량 5위, 온톨로지 브리핑입니다. 온톨로지 차트를 보면 현재 24시간 동안 무려 35.82% 급등하며 124원을 기록,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평소 대비 3.3배 폭증했고 볼린저 밴드 폭이 94.9%로 크게 확장되면서 변동성이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죠. MACD 히스토그램도 플러스 구간에서 확장세를 보이며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스닥이 2.87% 급락하는 등 글로벌 시장의 하방 압력도 함께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온톨로지는 기술적으로 강력한 상승 추세에 있지만 냉정하게 지표들을 뜯어보면 단기 과열 양상이 뚜렷합니다. 5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무려 플러스 30.6%를 기록하며 평균 회귀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고
20일 이평선 대비로도 플러스 68.9%나 상회하면서 중기적 되돌림 압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가격인 124원은 52주 고저점 기준 상위 17% 구간에 위치하며 고점 부담이 상당합니다. 핵심 지지라인은 69원, 그리고 1차 저항 라인인 108원은 이미 돌파된 상태임을 명심해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전략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RSI가 77.1, 스토캐스틱 K가 82.1로 모두 과매수 구간에 깊이 들어서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든 쏟아질 수 있는 위험 구간입니다.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며 오히려 지금부터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상승을 노린다면 단기 조정이 나타나 지지라인 테스트 후 반등하는 시점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 혹은 이미 수익을 내고 있다면 분할 익절을 고려해볼 만한 자리로 보입니다. 온톨로지의 상승 모멘텀은 분명 강력하지만 과열 신호와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가격대가 1차 저항선을 돌파하며 새로운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다음 저항선을 가늠하기보다는 지지라인의 견고함을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흐름 속에서 현명한 포지션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래량 4위, 테더 브리핑입니다. 테더 차트를 보면 현재 1519원에서 마이너스 0.13%라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미미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좀 다른데요. RSI 76.8, 스토캐스틱 K 86.4로 이미 과매수 구간의 뜨거운 맛을 보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전환선마저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우리 지금 너무 핫해 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 열기가 언제 차익 실현의 찬물로 식을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중입니다. 현재 테더는 52주 고점 부근인 상위 9% 구간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1479원, 그리고 1차 저항 라인은 1531원입니다. 만약 1531원 저항선을 시원하게 뚫어준다면 환호성을 지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나스닥이 무려 2.87%나 급락하며 코인 시장 전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지지라인 1479원이 무너진다면 단기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과매수 구간에서 나만 빼고 다 오르나? 하는 마음에 섣부른 추격 매수는 금물입니다.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구간이니까요. 만약 상승 추세에 올라타고 싶다면 1차 저항 라인인 1531원을 확실히 돌파하고 그 위에서 굳건히 버텨주는 것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반대로 1479원 지지선이 힘없이 무너진다면 재빨리 리스크 관리에 돌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처럼 드라마틱한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덜 변동적이라는 강점이 있죠.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테더가 1480억 달러 규모로 몸집을 불리며 실시간 증명으로 건재함을 과시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나스닥 급락으로 인한 시장 전반의 하방 압력은 테더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현재 과매수 구간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테더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거래량 3위, 이더리움 브리핑입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현재 307만 6천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1.99% 상승했지만 기술적 지표들은 단기 조정 국면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RSI는 27.8, 스토캐스틱 K는 20.9로 모두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죠. 하지만 거래량은 안정적인 가운데 OBV는 하락 방향을 유지하고 있고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아직 매물 소화 과정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모습이네요. 현재 이더리움은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다고 판단됩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306만 2083원이며 이를 지켜내면 1차 저항 라인인 340만 9732원까지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 분위기를 보면 나스닥이 2.87% 급락하며 전체 코인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부유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방어적 자산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소식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현재 과매도 구간임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시점입니다. 핵심 지지라인인 306만 2083원 부근에서 물량을 모아간다면 기술적 반등 시 1차 저항 라인까지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이 지지라인이 뚫린다면 추가 하락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시장의 단기 예측이 5일 내 10.92% 상승과 3개월 내 39.63% 하락이라는 극명하게 갈리는 점을 볼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이더리움 관련 소식들도 흥미롭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한 고래 투자자가 이더리움 7만 1179개를 추가 매수하며 총 보유량을 크게 늘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강력한 매수세가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또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관련 뉴스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이더리움 생태계의 견고함과 확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을 방어적 자산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흐름을 5년 월봉 기준으로 보면 현재 하락 추세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월봉 주요 지지선인 347만 8,808원 아래에 현재 가격이 머물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과매도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월봉 지지선을 회복하고 안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5년 하락 추세를 벗어나 347만 8,808원 위로 확고히 자리 잡아야 비로소 새로운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예측에서도 2026년 이후의 상승 잠재력을 언급하는 만큼 현재의 조정 국면을 기회로 삼을지는 개인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거래량 2위, 비트코인 브리핑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현재 1억 134만 3천원 선에서 0.96% 소폭 상승하며 강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S&P 500과 나스닥이 각각 2.06%, 2.87% 하락하며 글로벌 증시가 휘청거렸지만 비트코인은 달러 기준 1.01% 상승하며 홀로 푸른불을 지키는 기묘한 상황이죠. 하지만 차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확실한 하락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RSI는 30.5, 스토캐스틱 K는 16.1로 과매도 구간의 깊숙이 진입해 기술적 반등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현재 비트코인 거래량은 안정적이지만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OBV 지표는 여전히 하락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 매도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목균형표 또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아직은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RSI와 스토캐스틱이 바닥을 긁는 익스트림 과매도 상태에 진입하며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판단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마치 용수철이 너무 눌려 이제는 튀어오를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 상황에서 단기 핵심 지지 라인은 9,914만 720원입니다. 이 라인을 지켜내는지가 관건이며 만약 반등에 성공한다면 1차 저항 라인인 1억 957만 1,580원까지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공포와 탐욕 지수는 무려 8을 기록하며 극심한 공포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투자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역발상 투자자들에게는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한 매력적인 지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총알을 쏘기보다는 나눠서 줍줍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단기적인 흔들림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5년 월봉 차트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견고한 대세 상승 채널 안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거시적인 흐름에서 비트코인의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강력한 증거죠. 월봉 기준 주요 지지선은 7,685만 300원 부근으로 만약 단기적 하락이 더 깊어진다면 이 지점이 중요한 방어선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과매도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며 현 지지선 방어 여부를 주시해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횡보 또는 점진적 상승을 통해 매물대를 소화하며 다음 레벨을 준비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대세 상승 채널을 따라 견고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5년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 흥미로운 소식들도 있습니다. 최근 1분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6년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는 뉴스는 일부 투자자에게 우려를 안겨줄 수 있지만 이는 시장의 조정과 효율화 과정의 일환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로는 뉴욕증권거래소와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BTC 보유량을 7,600개 이상으로 늘리고 프랑스 2대 은행이 개인 대상 BTC ETH, ETN 거래를 지원한다는 소식은 전통 금융권의 비트코인 수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나스닥 급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은 이런 긍정적인 매크로 흐름이 일부 반영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공포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와 잠재력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거래량 1위, XRP 브리핑입니다. XRP 차트를 보면 현재 2,020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변동률은 0.05% 상승, 사실상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 지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데요. MACD 히스토그램은 마이너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하락 압력이 강력함을 시사하고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추가 매물 소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SI는 17.3, 스토캐스틱 K는 9.2로 극심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여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상태임을 강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현재 시장은 확실한 하락 우위이지만 XRP는 현재 52주 저점 부근,
즉 역사적 저점 대비 20% 위치에 있어 저평가 매력이 부각됩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1952원, 1차 저항 라인은 2247원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나스닥이 2.87% 급락하며 전체 코인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1.01% 상승하며 나름의 선방을 보여주는 혼조세입니다. 이런 와중에 백악관의 오늘 새벽 2시 브리핑은 단기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XRP에 대한 전략은 신중하면서도 기민해야 합니다. 현재 과매도 구간이자 역사적 저점 부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952원 지지라인 부근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한 시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백악관 브리핑 결과에 따라 기술적 반등 시 2247원 1차 저항선 돌파 여부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XRP 4월 강했던 흐름 이어갈까라는 뉴스처럼 4월 강세 흐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최근 급감한 레저 결제 건수가 역설적으로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 주목하며 시장 회복세를 지켜봐야 합니다. 더 큰 그림으로 보면 XRP는 5년 월봉 기준 대세 상승 채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노이즈와 무관하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죠. 월봉 주요 지지선은 1484원 부근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현재 XRP가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의견은 여러 해외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헥스는 오늘까지 XRP 가격이 1.36달러에 도달하며 0.56% 상승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 전망했고, 트레이딩 비스트는 2026년 최저점을 1.2826달러로 예상하며 장기적 매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에게는 현재의 하락 압력이 오히려 대세 상승 채널 내에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484원 월봉 주요 지지선은 장기적인 매수 계획에 있어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 뉴스에서 언급된 신금융 질서, 블랙록, 리플, X 등의 키워드는 XRP가 미래 금융 시스템에서 갖는 구조적인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단기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 자산을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물론 어떤 투자든 신중한 접근과 분할 매수는 필수겠죠.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냉철한 판단으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